네, 안녕하세요. 안호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 사례 중에서도 증강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 증강현실 AR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유니티 소프트웨어 2021 버전 이상을 사용할 거고요. 뷰포리아라는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할 뷰포리아 엔진이라는 것은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용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입니다. 퀄컴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AR이라는 기술은 컴퓨터 비전 기술로 실제 사물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뷰포리아 엔진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란 키워드랑 서드파티란 키워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AR에서도 굉장히 핵심 기술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등 현재 IT 회사들은 전부 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컴퓨터 비전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 컴퓨터를 인간의 눈처럼 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시각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를 연구를 하는 거고요. 제일 큰 예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 우리가 AR에서 쓰이는 것은 결국 AR은 증강 현실인 만큼 특정 현실 포인트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특정 이미지를 인식할 건데, 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시그널 타워 같이 그런 실제 타워를 인식할 수도 있고요. 사람 몸을 인식할 수도 있고,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로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컴퓨터 비전 기술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 AR의 굉장히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드파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뷰포리아 엔진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원천 기술과 호환되는 상품을 출시하거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파생 상품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천 기술은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요. 이 위에 올라가는 AR 파생 상품이 뷰포리아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드파티 앱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상업적 이용을 하시려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무료로 이벤트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번 수업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 이론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유니티를 열어서 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열어주시고요. 유니티 허브를 열어주시고 잠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허브 실행되셨으면 왼쪽 탭에서 인스톨스 들어가셔가지고 유니티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맨 앞 숫자가 2021 이상이면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드로이드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것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만약 안드로이드 태그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유니티에서 오른쪽 톱니바퀴 클릭, Add Modules 클릭하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 오픈 JDK, 안드로이드 SDK 앤 NDK 툴스 설치된 걸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 준비가 완료되셨으면 다시 왼쪽에서 프로젝트 탭으로 돌아가시고요.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선 딱히 건드리실 게 없고요. 프로젝트 네임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My First Euphoria 1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찾기 편한 경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으면은 왼쪽 하단에 Create 프로젝트를 클릭해주세요. 프로젝트가 처음 생성될 때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많게는 15분까지도 걸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로딩이 될 때까지는 일시 정지하시고 잠깐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티 기본 화면이 실행되신 분들은 처음 유니티 화면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침착하게 제가 클릭하는 위치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화면을 좀 작업하기 편하게 바꾸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레이아웃 클릭해 주시고요. 2x3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글자 적힌 걸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밑으로 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니티로 작업하실 때 지금 화면 구성처럼 씬과 게임 뷰가 동시에 보이는 게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이제 뷰포리아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클릭하시고 윈도우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윈도우 클릭해 주시고 에셋 스토어 클릭해 주세요. 윈도우 클릭하시고 에셋 스토어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서치 온라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탭이 열릴 거고 유니티 에셋 스토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셋 스토어 홈페이지 들어오셨으면은 우측 상단에 먼저 로그인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클릭하셔가지고 로그인 해주시고요. 지금 웹페이지 에셋 스토어에 로그인 되는 계정은 유니티 허브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신 유니티 계정과 같은 계정이어야 됩니다. 구글 기반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니까 똑같은 계정으로만 편하게 로그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그인 다 되셨으면 에셋 검색창에 뷰포리아라고 검색해주세요. 뷰포리아라고 검색해주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뷰포리아 엔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PTC 뷰포리아라고 나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구매하실 때는 구매 버튼 클릭하시고 체크 동의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되셨으면은 저랑 똑같은 화면에서 유니티에서 열기 허용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유니티로 화면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로딩이 되고 자동으로 뷰포리아 엔진을 찾아줄 겁니다. 패키지 매니저 탭에서 우측 하단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바로 인스톨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임포트 버튼 활성화되신 분들은 임포트 눌러주시고요. 워닝 같은 거 나오시더라도 다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 인스톨 업그레이드 다 긍정적인 거 위주로 체크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건 윈도우든 맥이든 어떤 컴퓨터든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 탭에 Import Unity Package라는 탭이 나올 텐데요. 따로 체크 누르실 거 없이 바로 Impor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나오면 다 긍정적인 쪽으로 업데이트하라면 업데이트하고 승인하라면 승인하고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인터넷 사양에 따라서 다운로드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다시 왼쪽 씬 탭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히어라키 탭에서 우클릭 뷰포리아 엔진이 활성화됐으면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먼저 뷰포리아 엔진에서 AR 카메라 한번 소환해 볼게요. 여기 화면 탭 눌러서 내려주시고요. 메인 카메라 있는 건 우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뷰포리아 엔진에서 AR 카메라까지 생성하셨으면 기본적인 설정 완료가 되신 거고요. 이제 뷰포리아 키 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이든 사파리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탭 열어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뷰포리아 디벨로퍼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뷰포리아 디벨로퍼 포탈이 나오는데 뷰포리아 디벨로퍼 포탈 클릭해 주시고요. 계정이 아마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우측 상단에서 레지스터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계정 마저 생성하신 다음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생기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계정을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뷰포리아 엔진에서 디벨롭 탭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계정 로그인하신 이름이 나오고 라이선스 매니저, 타겟 매니저 등이 있을 텐데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가 텅 비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라이선스 매니저에서 Get Basic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은 이번에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이름이면 상관없고요. 저는 유니티 이름이랑 똑같이 My First 뷰포리아
15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체크하고 확정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베이직으로 생성된 게 있으면 이걸 클릭하시고, 네, 여기 Please copy the license key below into your app 아랫부분 체크 해주신 복사가 됩니다. 잠깐 유니티 화면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AR 카메라 클릭, 오픈 뷰포리아 엔진 컨피규레이션 클릭, 그리고 앱 라이선스 키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타겟 다시 크롬 웹사이트로 돌아오셔가지고 타겟 매니저 클릭해보세요. 타겟 매니저 클릭하시고 우측에서 Add 데이터베이스 누르신 다음에 이름은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My First 뷰포리아 15로 하고 디바이스 체크된 상태에서 Create 눌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는 아까 우리가 컴퓨터 비전 기반으로 현실에 있는 이미지를 인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미지를 인식하는 걸 넣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식될 첫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크롬에서 플러스 탭 클릭해 주시고요. 뷰포리아 이미지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탭에서 이미지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제일 인식이 잘 되는 이미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뷰포리아 이미지 스톤이라고 추가로 검색해 주시면은 맨 앞쪽에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뷰포리아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우클릭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겟 매니저에서 왼쪽에 Add 타겟 클릭해 주시고 아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드는 크기는 1로 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스톤 이미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dd 눌러주시고요. 만약 여기서 갑자기 버그가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확장자를 JPG로 하시면은 이미지가 원활하게 업로드 되실 겁니다. 스톤 이미지가 업로드 되는데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레이팅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레이팅이란 부분이 있는데 별이 1개에서 5개까지 나타나는데 레이팅이 높을수록 이미지 인식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심자로서 이번 기본 강의 따라오실 때는 레이팅 5인 이미지들만 쓰시는 걸 가급적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가되셨으면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 all 클릭해 주시고요. 유니티 에디터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되셨으면 다운로드 되신 걸 클릭해서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임포트가 완료되셨으면 이제 우클릭 뷰포리아 엔진 이미지 타겟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타겟에서 여기 타입 from 데이터베이스 체크 데이터베이스 아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my first 뷰포리아 15로 나오고요. 체크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인식했던 스톤 이미지 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 타겟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올렸던 돌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위에 우리가 어떤 3D 오브젝트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것도 유니티 액세스 스토어에서
용을 한 마리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니티 에셋 스토어로 들어가 주시고요. 로그인 되어 있는 건 확인해 주세요. 같은 계정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까지 완료되셨으면 초보자와 친구들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유니티 테크놀로지, 유니티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에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강의하실 때 굉장히 귀엽고 올망졸망한 3D 오브젝트들 에셋이라서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이걸 아까 하셨던 것처럼 구매해 주시고요. 유니티에서 열기 클릭해 주세요. 유니티 열기.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뷰포리아 설치할 때랑 똑같습니다. 로딩이 완료되면은 인스톨 있으시면 인스톨 클릭해 주시고 인스톨 완료되신 다음에는 임포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딩 과정도 컴퓨터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좀 길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시고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임포트 눌러주시고요. 임포트 완료됐으면 여기 프로젝트에 UBM 프렌즈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프리팹스 클릭해주세요. 자, 새로 생긴 UBM 프렌즈의 프리팹스 폴더 거기서 드래곤을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해서 이미지 타겟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타겟 안에 들어가도록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드래곤 크기가 너무 크죠? 0.3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스케일을 X, Y, Z 모드 0.3, 0.3, 0.3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이미지 위에 드래곤이 올라가는 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이 드래곤을 현실로 불러와 봐야 되는데 현실에 인식한 이미지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옮기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옮기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카카오톡에 우리가 아까 뷰포리아 데이터베이스에 올렸던 그 돌 이미지를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기시거나 아니면 인쇄를 하셔도 돼요. 네,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옮기셨으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실 텐데요. 처음 실행하시는 분들은 여기 실행 버튼 누르신 다음에 카메라 권한을 승인해주세요 같은 얘기가 나오면은 다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행을 했는데 자, 지금 저처럼 이렇게 노트 웹캠 또는 여러분들 데스크탑 웹캠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 화면이 나오셔야 정상이고요. 만약 안 나오시는 분들은 권한을 다시 승인해 주시거나 여기 우리 아까 넣었던 AR 카메라 오븐 뷰포리아 컨피규레이션에서 여기 이 코드가 잘못 들어갔으면 웹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권한 승인이랑 저 코드 복사 이 두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옮겼는데요. 옮긴 이미지를 이렇게 띄우면 이렇게 드래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이 드래곤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AR 강의를 몇 년 정도 하고 있지만 AR 하면서 제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첫 3D 모델이 현실로 불러와졌습니다. 자, 이렇게 잘 뜨는 것까지 확인하셨으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나간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AR 어플리케이션을 상용 활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인식되는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딘가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를 하고 그 공연장 같은 데서 이런 AR을 쓰고 싶을 때 돌 이미지 인식하진 않으실 테니까 인식되는 이미지도 한번 직접 제작해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미리 캔버스라는 걸 사용해 볼 겁니다. 미리 캔버스고요. 미리 캔버스는 간단하게 소개 드리자면 대부분 거의 저작권 없이 상업 이용이 가능한 툴이고 교육업계 통계조사 해봤을 때 2022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교환을 만드는 데 사용된 툴이 이 미리 캔버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만들 수 있는 툴이 있구나 정도도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 유지하기로 들어간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고요.
인식되는 이미지, 레이팅이 높아지는 거의 특징은 QR코드라든가 아니면 색 대비가 높을수록 보통 이미지 인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용되거나 제공된 디자인들을 통해 가지고 첫 하나의 페이지를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하시고, 저는 1024 정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왕관이 있지 않은 이미지들이나 템플릿들은 여러분들이 2개 이상 쓰시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다른 강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넣으셔도 되고 친구 얼굴을 넣으셔도 됩니다. 결국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레이팅이 5점 나오기만 한다면 어떤 이미지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 북커버에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왼쪽에서 요소 같은 거에서 조금 사용될 만한 인테리어 이미지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만드셨으면은 다운로드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 클릭해주시고 JPG 체크해주세요. PNG로 할 경우에 비포리아에서 이미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고요. 이름을 테스트 이미지라고 지어줄게. 그리고 자, 다시 저희 아까 비포리아로 돌아가셔가지고 Add 타겟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width는 1 해주시면 되고요. Add 해주세요. 자, 지금 전 레이팅이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레이팅 이미지 5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일단 4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 all 클릭해 주시고요. 유니티 에디터 클릭해 주시고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이렇게 유니티 패키지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면은 이거 클릭하시면은 지금 느낌표가 뜨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돌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아서 중복된 이미지라서 느낌표가 뜨는 건데 그냥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딱히 느낌표 신경 안 쓰시고 그대로 임포트 해주시면 돼요. 임포트가 끝나셨으면 이미지 타겟 클릭, 여기서 새로 우리가 아까 나온 테스트 이미지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타겟에서 이미지 타겟만 바꿔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만든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아까 만든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주시고요. 이제 실행 한번 누르신 다음에 카톡에서 인식된 이미지를 그대로 인식하면은 이렇게 용이 여러분들이 만든 이미지로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해가지고 3D 오브젝트를 불러오실 수 있게 되셨으니까 사내 홍보 포스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박람회 같은 거 운영하신다면 그런 박람회 안내 이미지로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컨트롤 S 또는 커맨드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저장되기 전에는 여기 씬 옆에 이렇게 별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별표가 사라지고요. 이 별표가 사라지셨으면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빌드 세팅스 눌러주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체크해 주세요. 아이폰이신 분들은 이번 강의에서는 앱 빌드하는 방법을 못 알려드리지만 공기계가 있으시다면 테스트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이폰 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 플라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제 다른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체크해 주시고 스위치 플랫폼 눌러주세요. 이 과정도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10분에서 15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옆에 유니티 로고가 나오고 전환이 되셨으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우클릭 리무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작업한 씬을 드래그해서 놓아주세요. 그리고 0번이 중요합니다. 0번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옮겨주셨으면 이번에는 플레이어 세팅스 들어가 주세요. 플레이어 세팅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컴퍼니 네임을 여러분들 이름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회사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덕트 네임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나타나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이콘 하나 정도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이콘은 지금 우리가 AR 인식하고 있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아이콘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자 유니티로 먼저 이미지를 옮겨주세요. 그냥 유니티 폴더 아무데나 드래그 하시면 옮겨집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주시고 이미지 클릭, 텍스처 타입 클릭, 스프라이트 클릭, 어플라이 클릭 하시면은 이제 이 이미지는 아이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파일, 빌드 세팅, 플레이어 세팅스 열어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 디폴트 아이콘에 놓아주세요.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스프라이트로 전환만 하신다면 어떤 이미지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X 눌러주신 다음에 빌드 눌러주세요. 빌드는 여러분들이 APK를 스마트폰으로 옮기셔야 되기 때문에 경로를 찾기 쉬운 경로로 지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름은 뷰포리아 APK로 하고 다운로드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해줄게요. 자, 이 앱 빌드하는 과정도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10분에서 많게는 20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 정지하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PK가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이 APK를 옮기셔야 되는데 제일 옮기는 쉬운 방법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입니다. 우클릭 압축해주세요. 우클릭해서 압축해주시고요. 압축된 파일을 여러분들 카카오톡 열어주신 다음에 이 압축 파일 압축된 채로 카카오톡으로 옮겨주세요. 자, 이렇게 옮기셨으면 어느 정도 준비는 된 거고요. 처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화면처럼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소프트웨어 정보 버튼을 연타하셔가지고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 만약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다르게 스마트폰마다 개발자 모드를 인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앱, 즉 스토어를 통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는 과정도 휴대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승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설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휴대폰 기종 개발자 모드 활성화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봐야 될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설치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2018년도 혹은 그 전 거더라도 자동으로 스마트폰엔 압축 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신 다음에 압축 해제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설치되셨으면 클릭, 압축 풀기 눌러주시고요. APK 파일 클릭하신 다음에 처음 설치하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처음 설치라고 나오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라고 떴을 때는 무시하고 설치를 눌러주세요. 열기 해주시고요. 처음 실행하실 때는 카메라 권한 허용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컴퓨터에 띄운 다음 인식하면은 컴퓨터 상에서도 휴대폰 상에서도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 인식해서 3D 오브젝트를 현실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빌드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AR 어플리케이션에서 배포해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전 과정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핵심 내용만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는 여기 UVM 프렌즈 폴더에서 프리팹스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3D 오브젝트들, 3D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걸 아무거나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타겟에 하위 오브젝트로 넣으시면은 어떤 거든 소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 해제 하면 없어지고요. 우클릭, 딜리트 하시면 기존에 있던 걸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랑 여러분들이 원하는 3D 오브젝트를 골라서 소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추천은 이 고스트 캐릭터를 이미지 타겟에 올려가지고 한번 소환해 보시는 과정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 과정 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